환희 트럭커 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차를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화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이런 것까지 촬영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대형 화물차를 탈 일이 없다 보니까 실내가 어떤지,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차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차는 흔히들 말하는 추레라입니다. 볼보 FM450이고요 트랙터 6x2 트랙터입니다. 실내는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차가 좀 많이 지저분한데, 출발하기 전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고요. 우선 저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와 다르게 시동을 켜서 엔진을 좀 돌린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동을 바로 켜고 바로 출발을 하면 차가 좀 무리가 간다고 해야 되나, 느낌 자체도 틀리고요. 그래서 시동을 켜서 충분히 엔진 워밍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면에 보면 모니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조소 쪽 창문 위에 보면 저렇게 5개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맨 끝에 여기 모니터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모니터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후방을 보는 후방 카메라 모니터입니다. 지금은 제가 꺼놓은 상태고요. 켜면 이렇게 후방이 나타납니다. 이 후방 카메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차가 워낙 크고 길다 보니까 뒤쪽에 사람이라든지 다른 물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사람이 서가 있다, 차체 자체가 높고 샤시도 1m 50가량 높이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수그리고 앉아 있다든지 작업자가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후방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저희 차량 뒤쪽에 사람이나 적재함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후방 카메라를 꼭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후진을 하고 있죠. 일반 승용차도 요즘은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와 다르게 옵션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달고 다니는 샤시에 저희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장착을 해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모니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입니다. 아틀란이라고 해서 어플용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이렇게 차량에 거치를 하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는 길이 좁든 해도 웬만한 데는 다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량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시간별로 화물차가 운행이 되지 않는 도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내 차량 정보에 맞게 입력을 해 놓으면 톤수와 내 차의 높이라든지 내가 회피하고 싶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해 놓으면 그러한 도로들을 피해서 다른 저희 차가 갈 수 있는 도로로 안내를 해주는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에 저는 또 다른 기능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짐을 실는다든지 아니면 후진을 해서 좌회전 우회전 많이 샤시를 꺾어서 후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로 전환을 해서 뒤에 보시다시피 카메라를 전환을 하니까 샤시 위에가 다 보이죠. 그래서 운행 중에 제가 상차한 짐이 잘 실려 있는지, 결박은 문제없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시가 좌측 우측으로 꺾였을 때 저희 사이드 밀러에서 벗어나는 부분, 밀러를 벗어나 버리면 저희가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몸을 밖으로 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인이 용이하지만 보조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보조석 자리까지 가서 창문을 내리고 몸을 밖으로 내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운행 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 놓으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이 카메라는 순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두 개를 설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비게이션마다 알려주는 길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맵이라든지 사용을 해보시면 안내하는 길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잘못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행을 하기 전 내비게이션을 다 켜서 길을 미리 확인을 합니다. 물론 휴대폰으로도 팀맵이라든지 다른 뭐 카카오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갈 건지 미리 길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화물차 정령과 일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옆에는 저번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탭입니다. 탭으로 저는 뭐 내비게이션도 켜고요. 티맵이나 이런 부분 어플로 켜는 내비게이션은 이 탭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자기 전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 탭을 이용을 해서 영화라든지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내비를 켤 때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화나 음악은 가능하면 운행 중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부분이 여기 저희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가 있고 여기 밑에 거리,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차선 일탈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고요. 차 자체에 저희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위에 보시면 차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달려 있겠지만 제 차는 이렇게 운행 기록계가 볼보 정품이 달려 있습니다. 운행 기록계가 뭐냐면 제 차가 몇 시부터 몇 분간 운행이 됐는지, 시동을 켜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시동이 언제 껐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됩니다. 저희가 화물차는 2시간 운행을 하고 15분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저번에 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동을 켰는지, 언제 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속도로 얼마만큼 주행을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다 남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토부에서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저희가 첨부를 해서 다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석 위에 보시면, 보조석 위에 저기 모니터가 여기 보이시죠? 이 모니터는 다른 게 아니라 보조석 아래쪽 그리고 차량 정면을 보는 모니터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제 범퍼 밀러라고 해서 밀러 자체가 차량 앞으로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차량 앞쪽이라든지 차량 보조소 모퉁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밀러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밀러를 장착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맞는 부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착하는데 그 부품을 수입을 해가 와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카메라를 달자 라고 해서 저는 앞에 카메라를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러로 확인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야라든지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로 하면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우천시라든지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좀 잘 보이는 편입니다. 밀러에 승해가 낀다든지 빗방울이 맺히지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카메라 화면만 잘 닦아주면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야각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고요. 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다니고, 아무래도 정면 부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정신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차에 제가 비치하고 있는 비품 그런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냉장고입니다. 차량용 냉장고도 상당히 기능이 좋습니다. 많은 유튜브 분들이 이 제품을 소개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제가 USB 단자로 틀 수 있는 선풍기를 장착해 놨습니다. 운행 중에 저희가 상하차를 한다든지 그러고 나면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립니다. 물론 차에 탔을 때는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켜지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지기 전까지는 이 선풍기의 기능이 잘 돌아감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선풍기를 켜놓고 얼굴 쪽이 아닌 몸 쪽이나 다리 쪽으로 켜놓고 자면 한결 차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만으로는 상당히 여름을 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이 무시동 에어컨은 따로 배터리를 장착한다든지 인버터를 해서 트는 에어컨이 아니라 차량 화물차 전용으로 해서 24V 기존에 달려있던 배터리에 장착이 되어 있는 에어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시간을 시동을 켜놓고 꺼놓고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만, 짧은 시간 더위를 잊게 해주는 그런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기가 제 침대인데요, 침대 위에 있는 이것도 무선 선풍기입니다.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불빛도 들어오고 바람이 또 3단계까지 작동이 되는데, 스탠드로 세워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운행 중에는 이용하기가 힘들고요.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차숙을 할 때 좀 켜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발 쪽에는 이렇게 제가 돈을 주고 제작을 한 뭐라고 해야 되나, 수납장 같은 게 있습니다. 이곳에 뭐 가스 버너라든지 위에 보시면 간식이라든지 제가 먹을 라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냄비라든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이 침대 같은 경우에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에서 저희가 차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평상시에는 더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다 보니까 또 침대가 불편하면 저녁에 잠을 자고 나서도 하루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제 같은 경우에는 침대 매트를 다시 평판 작업을 해서 바꾼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 침대 매트리스는 너무 많이 꺼졌거든요. 푹푹 꺼지고, 그렇다 보니까 누워 있을 때는 조금 괜찮은데 약간 앉아 있는다든지 침대를 밟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상당히 너무 불편했었는데, 이 평판 작업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잠을 청할 때도 너무 꺼지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여기 있죠. 이거는 차량용 반향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차량용 반향제를 이렇게 두면 냄새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냄새가 강력하게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냄새가 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반향제 냄새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반향제 같은 경우에는 USB를 꽂아서 냄새를 아마 이렇게 선풍기도 아닌 환풍기 역할, 그런 식으로 해서 냄새를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USB에 꽂으면 냄새가 상당히 차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USB용 차량용 반향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음악을 들을 때 때로는 좀 크게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뭐 볼륨도 나지도 않지만 차량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좀 크게 듣고 싶은데,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식이 있고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CD랑 라디오 외에는 뭐 블루투스라든지 다른 USB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카팩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죠? 지금 요거는 보이시죠? 차량용 카팩을 사용을 해서 음악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이 카팩의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서 저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지지직거리는, 아무래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듣다 보니까 좀 음질이 때로는 깨끗하게 안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이렇게 시내나 도로를 달릴 때는 나름대로 들을만 하고요, 음질도.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서 전화도 받을 수도 있고,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음악을 들을 때 그때그때 좀 꽂아서, 전원을 시거잭에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럭커 환희의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량 내부가 일반인들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많이 복잡다, 번잡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저희 차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은 트럭커들에겐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트럭커 환희였습니다.